안녕하세요, 매징입니다. 그동안에 개인 일정이 좀 많아서 촬영을 지금 한동안 못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촬영을 못 한 것 같아요. 3월 달에는 필드 스텝 발대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AFC 리그가 지금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그 AFC 리그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면상으로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찍은 걸 좀 보여드릴 건데, 원테이크 소자를 가지고 나와서 오늘 사용을 합니다. 곧 출시가 이제 눈앞에 왔죠. 아마 4월 중순이나 말 정도, 지금이 4월 중순이니까 4월 말 정도에는 아마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영상으로 잠깐이나마 맛배기를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5월 달에도 저희 원테이크 로드가 나옵니다. 이국한이 아마 먼저 나올 것 같은데요.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지금 현존에 나와 있는 낚싯대들에 비해서 성능이 더 좋으면 좋았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관리 낚시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원테이크 채비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찌맞춤이나 채비를 선택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조금 해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는 실제로 원테이크 채비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낚싯대만 세팅을 해놓고 아직 찌맞춤을 하질 않았는데요. 준비를 좀 해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떡밥이 숙성이 좀 걸리니까 떡밥 먼저 만들어 보고요. 그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떡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어디로 출조를 했는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난번 관리 낚시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성주리 낚시터에 출조를 했습니다. 성주리 낚시터의 경우에는 많이 아시겠지만은 AFC 리그가 개최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AFC 리그가 개최되는 것만큼 대회나 경기 낚시에서 사용하는 떡밥을 위주로 해서 오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먹이용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뉴 아쿠아 3합 본 버전을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집어용이죠. 집어용 떡밥은 막고소를 이용한 323을 사용을 할 겁니다. 323이 숙성이 다 되고 나면은 번데기 가루를 이용을 해서 도핑을 해서 조금 빠르게 단시간 안에 집어를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떡밥의 경우에는 오늘도 다른 낚시터에 잠깐 들렸다가 왔는데 낚시를 한 건 아니지만은 다른 곳에서도 유 아쿠아 삼합이 잘 먹고 있다는 거를 다 보고 왔으니까요. 지난번에 관이 낚시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료 낚시터에서는 유 아쿠아 삼합을 사용하시면은 고기 잡으시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물성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2컵 반 이상은 반드시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떡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쿠아 삼합은 X는 1컵 반, 김밥은 1컵, 블랙은 반컵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물은 최소한 2컵 반 이상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날이 많이 더워져 가지고 물을 저희는 3컵을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3컵을 넣어서 사용하면 처음에는 조금 달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다실 수 있기 때문에 물성이 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입질이 조금 빠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2컵 반 이상은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사용하시기 좋게 일단 이렇게 2컵 반을 넣는데요. 2컵 반을 넣고 25cc 컵에다가 반 컵만 더 넣어 보겠습니다. 벌써 물이 들어가자마자 물이 먹기 시작을 하는데요. 더워서 이렇게 해서 숙성이 다 되고 나면은 오레오 글루텐으로 25cc 도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3도 마찬가지로 잘 섞어서 물은 3컵 넣어주시면 됩니다. 3컵. 이렇게 해서 323 같은 경우에는 숙성이 되고 나면은 번데기 가루를 한 봉을 다 넣어서 섞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323은 향버거가 아니고 오늘은 맛고소를 사용을 했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맛고소 같은 경우에는 숙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쓰시면 잘 지워지지가 않으니까요. 숙성을 완벽하게 다 하신 후에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떡밥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요. 낚싯대를 세팅해 놓고 찌맞춤부터 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주리 낚시터에서 사용할 떡밥을 만들어 봤고요. 숙성이 되는 동안에 오늘 사용한 채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자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출시가 임박했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출시를 앞둔 원테이크 소자를 준비를 해서 오늘 사용을 할 거고요. 로드는 이국한 외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주리 낚시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AFC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낚시터이죠. 다행히 저희 본사에서 올해 AFC 리그부터는 필드 스텝도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 필드 스텝들도 시간이 허락하면 참가를 해서 대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차전이 끝나고 이제 3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주리 낚시터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그 장교가 아니고 3인용 자대, 편백나무 자대죠. 자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낚시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되시라고 일부러 3인 자대에 들어와 있고요. 오늘 이곳에서 낚시를 해볼 건데 채비는 현재 상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국한 외대에 먼줄은 히트모노줄 1.5호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찌는 60cm짜리 원테이크 나노 1호죠. 1호 60cm짜리 3.8g짜리 찌를 사용을 했고요. 채비는 원테이크 홀더에 원테이크 와이어 150cm짜리를 쓰는 이유는 경기 AFC 리그 준비도 있고 연습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150짜리를 한번 준비해서 사용을 해봤고요. 편대는 6호를 사용했습니다. 6호에 오링을 0.1g짜리를 미리 박아서 0.7g으로 좀 사용을 하고요. 상황에 맞춰가지고 0.6으로 쓰든 아니면은 오링을 좀 더 박아서 더 무겁게 쓰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은 찌맞춤하는 방법부터 원테이크 채비에 대해서 처음에 구비를 하실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오늘 일이 끝나고 나서 도착을 하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5시 반 정도 되는데요. 오늘 밤 낚시를 해볼 예정이고요. 어두워지기 전에 채비를 준비해서 채비 영상을 찍고 낚시는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떡밥이 숙성되는 대로 찌맞춤 방법부터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떡밥도 다 준비를 했고 카메라도 지금 세팅을 다 끝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테이크 채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낚시 채비에 대해서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미로터 낚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채비 종류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일 채비가 있고 분할 채비가 있죠. 단일 채비라고 하면 찌와 맨 밑에 그냥 납봉돌이나 아니면 원편대 이렇게 해서 다른 채비에 유행이 있거나 분할을 해서 어떤 강선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봉돌 하나나 원편대 하나를 사용하는 단일 채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2개, 3개로 나눠놓는 분할 채비가 있습니다. 저희 채비의 경우에는 2분할이죠. 2분할. 위에 홀더가 있고 편대가 있고 중간에 이어주는 기둥줄이 와이어로 되어 있는 이중분할 채비고요. 그러면 단일 채비하고 분할 채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단일 채비의 경우에 분할 채비보다 고기를 더 못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단일 채비의 경우에 입질 패턴이나 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크게 몇 가지를 나눠보면
찌의 부력, 그 다음에 찌의 순부력, 그리고 목줄 길이, 뭐 떡밥은 당연히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그럼 요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분할 채비에서도 단일 채비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분할 채비하고 단일 채비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 분할 채비의 경우에는 분할을 나누는 비율이나 무게 배분에 따라 가지고 입질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일 채비에서 분할을 했다고 해서 고기가 잘 잡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거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옵션을 사용할 줄 알아야 100분 채비를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은, 분할 채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합사편대가 있죠. 보통 합사채비가 있죠. 수입배를 하는데 중간에 합사로 연결을 했다거나, 아니면 위에 홀더하고 밑에 수입벨이나 편대 사이에 기둥줄에 합사가 아닌 강선류의 채비를 사용한다거나, 이게 크게 대표적으로 봤을 때 많이 보이는 채비가 이 두 가지의 부류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합사의 경우에는 찌올림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약간의 그 유연함과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입질이 약간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대신에 눈으로 보기에 시각적으로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죠. 반대로 강선의 경우에는 유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밑에서 반응을 일으키면 즉각적으로 눈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채비 중에 뭐가 좋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황에 맞춰서 어떨 때는 이런 게 편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 채비에 대해서 여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채비는 합사의 유연함과 강선의 직진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질 표현이 까다로운 상황일 때도 충분히 터치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올라오는 찌올림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채비의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필드 스텝을 하기 전에 필드 스텝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 히트다이트 채널 이준열 프로님 영상을 보면서 원테이크 채비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전에 이미 지금 대형 조구사들,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대형 조구사들에서 나오는 채비는 이미 다 써봤습니다. 요즘 나오는 채비들은 못 써봤습니다. 못 써봤는데 웬만한 채비들은 다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저한테 뭐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필드 스텝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초보자분들도 입질 파악하기가 쉽고, 어느 정도 레벨이 있으신 분들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차후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에 원테이크 채비를 구비를 하실 때 전부 다 사실 필요는 없겠죠. 몇 가지 어느 정도 내가 맛을 좀 보고 싶다라고 느끼시면은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채비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찌는 일반적으로 시즌이 들어가면 보통 65찌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입질이 되게 까다로워지거나 예민해졌을 때에는 60찌나 60cm짜리 찌나 55짜리까지도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65cm짜리, 여유가 되시면 60cm짜리 찌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의 경우에는 지금 요즘에는 거의 60cm짜리 찌 아니면 65cm짜리 찌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 채비는 홀더는 뭐 단일화되어 있으니까 꼭 필요하겠죠. 홀더, 그 다음에 와이어인데, 와이어는 내가 좀 느긋하게 낚시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180cm 위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수심이 2m 50건보다 조금 깊다고 생각이 드시면 180짜리 사용하셔도 충분히 찌맛을 다 보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조금 더 예민한 상황에서 챔질도 해보고 싶고 터치감을 좀 더 난 많이 보고 싶다라고 느끼시면 150짜리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각 채비 와이어를 뭐 하나씩 가지고 계신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편대의 경우에는 요즘 시기에는 가끔 가다가 6호도 먹습니다. 6호도 먹는데 시즌 중에는 대부분 7호로 시작을 합니다. 7호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신형 와이어가 이제 좀 있으면 출시가 될 건데, 신형 와이어에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오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링이 0.1g짜리 오링을 무한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7짜리 편대를 0.7g짜리 편대를 0.9, 뭐 1g짜리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대는 0.7g짜리를 하나 사보시면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맛을 보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기가 일교차가 되게 심하죠. 지금 거의 한 오전에 온도가 좀 높으면 8, 9도, 10도 이렇게 되고 낮 기온은 막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막 20도씩 나고 15도 이상씩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낚시터 사장님들이 관리를 하시는 거에 비해서 관리를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온 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기들이 또 올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낚시하기가 실제로는 어떤 날은 갔는데 잘 잡았어. 근데 어떤 날은 갔는데 고기들이 막 빨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서 낚시를 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정상이라고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지나면 더 더워지겠죠. 그리고 수온도 많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그 뒤에로는 또 어느 정도 또 입질이 괜찮아지는 시기가 왔다가 그 뒤에 또 다시 수온이 너무 올라가서 더워지면은 뭐 낮에는 고기가 뜬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들쭉날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채비를 가지고서 계속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유동성을 가지고서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주의 낚시터뿐만이 아니라 뭐 포천권이든 뭐 용인권이든 간에 어느 낚시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기에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경우에는 오전이나 낮에 고기들이, 특히나 이제 낮에 고기들이 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밑으로 내릴 수가 있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죠. 저희가 지금 집어제를 323을 사용할 때 막고소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막고소의 경우에는 캐스팅을 하고 나면 캐스팅한 물에 들어감과 동시에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고기를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막고소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찌가 좀 잘 안 잡혔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제가 가맞춤을 해놨습니다. 찌를 가맞춤을 해놨는데 지금 2목 반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찌를 맞출 때 3목이나 4목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가벼운 상태죠. 가벼운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오링을 박아서 찌를 맞춥니다. 저희 홀더에 들어가는 무게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추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봉돌이 있고요, 오링이 있고 미세 오링이 있습니다. 근데 65cm짜리 찌까지는 봉돌을 사용하지 않고 오링만 가지고도 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채비를 구비하실 때 봉돌을 굳이 다 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오링을 종류별로 하나씩만 사셔도 충분히 채비를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미세 오링의 경우에는 0.02g부터 0.02g, 0.03g, 0.05g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를 가지고 찌맞춤을 또 미세하게 조절을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저희 홀더의 경우에는 위쪽 편과 아래쪽 편의 직경이 다릅니다. 달라서 이 위쪽 부분은 조금 두껍고요, 아래쪽 부분은 조금 얇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봉돌하고 오링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미세 오링이 들어가게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저의 경우에는 찌맞춤을 할 때 오링을 0.1g짜리 오링을 반드시 한두 개를 미리 넣어 놓은 상태에서 찌맞춤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편대의 무게를 좀 더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0.1g짜리 하나를 빼서 편대에다가 넣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넣어놓고 시작을 하고요. 미세오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오링도 디테일하게 조금 더 편대의 무게를 조금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0.5g이나 0.05g이나 0.03g, 그러니까 0.1g을 주기에는 너무 무게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을 경우에는 0.05나 0.03, 0.02g짜리 미세오링을 아래쪽에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미리 찌맞춤을 할 때 미세오링을 0.05g이나 0.03g을 미리 한두 개를 넣어 놓은 상태에서 찌맞춤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는 0.1g짜리 오링을 한두 개를 반드시 넣어놓고,
아래쪽에는 미세 오링을 0.05나 0.03g짜리를 한두 개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찌맞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찌맞춤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링을 조금 넣어서 다시 던져보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2목 반 정도 나왔었는데요. 이제 1목 정도 나오네요. 그죠? 1목. 저희 찌의 경우에는 그 원테이크 나노 찌 65cm하고 60cm짜리 찌의 경우에는 한 탑이 대략 0.02g짜리 오링 하나의 무게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은 보면은 조금 더 가라앉았네요. 그래서 반목 정도, 3분의 2목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0.02g짜리를 하나 박아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예민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0.02g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걸 빼고 0.03g짜리를 넣으면 0.01g만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낚시가 아니고 일반적인 낚시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너무 가볍게 맞추시는 것보다는 약간 무거운 찌맞춤으로 딸깍 맞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딸깍 맞춤으로 하면 보통 이제 딸깍 맞춤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보통 다들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케미꼬지 하단, 이 검은색 부분 밑부분이죠. 이 부분에 걸리는 경우에는 가벼운 찌맞춤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낚시를 하더라도 만약에 2목 이하로 낚시를 하게 되면 입질이 불안한 거를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오링을 0.02g짜리를 하나 받고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 조금 찌맞춤이 조금 무겁게 돼서 이렇게 케미꼬지 하단, 그러니까 케미꼬지 상단 끝부분이죠. 이 부분에 잠기게끔 찌맞춤이 되는 경우에는 약간 되게 무거운 게 아니죠. 약간 무거운 찌맞춤으로 판단을 하고 오링을 박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합니다.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2목 이하로 내놓고 낚시를 할 때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낚시를 하실 때는 딸깍 맞춤을 하신 상태에서 오링을 박지 않으시면 3목으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노란색 목 밑으로 해서 세목으로 낚시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오링을 받고 많이 나와 있는 게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오링을 0.02g짜리 하나를 박으시고 2목으로 출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낚시를 처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찌의 순부력을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는 방법이나 낚시를 하면서 오링을 추가를 하거나 찌탑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러니까 찌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게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또 차후에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원테이크 채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 와이어의 활용 방법이나 찌의 활용 방법, 그 다음에 예민했을 때 조금 더 순부력을 조금 더 올려서 약간이라도 아주 미세하게라도 입질을 조금 더 보이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떡밥 만들어 놓은 것처럼 323을 일단 조금 투여를 해보고 중간중간 뉴압과 삼암으로 터치가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고기를 조금 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이제 슬슬 저물어 가고 있어서 오늘은 밤낚시를 원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다행히 밝은 상태에서 찌맞춤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원테이크 채비로 낚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 예민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달고 낚시를 323을 조금 넣어보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지금은 계속 아이고 이거 랜딩하다 빠져버렸네요. 계속 깜빡깜빡 거려가지고 챔질을 하려다가 찌표현이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기다려봤는데요. 점입질에 깠는데 랜딩하면서 터졌네요. 저는 영상을 찍고 나서 저희 이준율 프로님이시죠. 저희 스승님께서 한번 여쭤보신 적이 있어요. 너는 촬영을 왜 하냐? 저한테는 이 촬영이 뭐 명예욕이나 아니면은 물질적인 이런 거보다는 제 실력 향상에 월등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필드스텝 지원을 할 때 지원서에 이런 얘기를 적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체계적으로 배워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적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촬영을 하면서 입질 표현이 좀 나쁘더라도 뭐 전에 찍었던 영상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대로 다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낚시를 잘할 수만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상황 상황마다 달라지고 같은 날이라고 해도 이런 시간대에는 이런 표현이 나왔다가 저런 시간대에는 저런 표현이 나왔다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다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같은 스태프분도 옆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신데요. 같이 담소도 나누고 밥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고 나서 지금 앉아서 한 2번 정도 던졌는데요. 입질이 들어오네요. 한번 열심히 밤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인데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처음에 맞췄던 찌맞춤 그 상태 그대로해서 두목으로 낚시를 하고 있고요. 편대는 7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호에 0.1짜리를 내려서 7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표현을 보고 중간에 뭐 변화를 주든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히트. 힘을 무지 쓰네요, 오늘. 자. 아이고. 물을 털으려고 그러다가 또 떨궜네요. 다 끌어올려가지고 뜰채에 담았는데 물을 좀 턴다고 하다가 너무 크게 떨어가지고 고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입질이 지금 조금 예민한 것 같아서 편대 무게를 조금 빼봤습니다. 지금 조금 빼봤는데 조금 더 해보고 컨셉을 조금 더 잡아보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기 좋은 찌 올림은 목수하고 상관없이 소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끈적하게 올리는 찌 올림. 반마디가 됐든 한마디가 됐든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좀 전에 입질 패턴은 지금 다 영상의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입질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 걸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계속 지금 약간 끔뻑끔뻑 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무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바닥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해서 그런 건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자리가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경사가 있는데 우측면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경사가 만만하게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장애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가 세목으로 갔다가 두목으로 갔다가 다시 뭐 두목 반을 갔다가 두목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편차가 있어서 제가 좀 자리를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자리를 다 찾아보고 컨셉을 조금 잡아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보겠습니다. 히트. 오우, 처방입니다. 지금 한 반마디 정도 올렸죠. 또 떨어뜨릴 것 같아서 바늘이 또 빠져버렸네. 작은 사이즈인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옛날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안 식구들이 내력인데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침을 먹으면 하루 종일 불편함입니다. 이게 속이 좀 이상해지고 그 불편함이 있어서 안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이런 날도 있죠. 그 괜히 입맛이 없어서 먹기 싫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날씨가 비가 오고 그러면 막걸리에 파전도 생각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고기들도 지금 사실상 먹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건 되게 활발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정작 먹을 때에는 되게 예민하게 지금 먹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대를 0.6호에 0.1g을 내려서 0.7을 사용을 하다가 좀 전에 잡았던 고기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편대 무게를 조금 뺐다 그랬는데 0.05g을 뺐었고요. 그래도 표현이 그런 것 같아서 지금은 0.1g짜리를 완전히 뺀 상태. 그래서 0.6g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6g에 두목을 사용을 하니까 헛방이 한번 났어요. 그래서
현대 무게는 0.6으로 가는데 탑수를 3목으로 한번 조절해서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한 마리가 나왔는데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낚시를 하실 때 지금 시기가 어느 낚시터를 가더라도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전 느껴지거든요. 여기만 와서 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촬영은 뭐 정작 촬영은 지금 시간이 한동안 없어가지고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스텝 활동을 하면서 낚시터들을 안 다녀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낚시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오늘은 낮 기온이 거의 뭐 30도 육박할 정도로 올라갔는데 밤에는 제가 지금 점퍼를 입었죠. 밤에는 좀 차요, 지금도. 지금 다행히 물 위에 떠 있는 고기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먹이를 먹는 데 있어서는 좀 되게 까칠하게 먹는 걸로 보입니다. 이래 상태로 그냥 일단은 낚시를 계속 진행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패턴이 바뀌거나 하면 제가 예전에 처음 영상 찍을 때 성주리 낚시터 안내해 드리면서 교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잠깐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교반이 좀 일어나겠죠, 당연히. 낮에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위에 있던 그 따뜻한 그 수온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낚시를 계속 진행해 보고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히트. 지금은 빠졌네요. 지금 입질 표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그 원래 낚시하는 장소에서 왼쪽으로 한 5cm 정도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제가 지금 보기의 표현은 바닥 상태가 좋지 못한데 편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입질 표현이 되게 안 좋게 나오다가 얘가 끌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계곡지에서 바닥을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제가 던질 때 12시 방향으로 던졌던 거를 11시 한 40분 정도로 조금 던질 때 잘못 던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자리를 잘 던져서 낚시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곡지 같은 데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특히나 계곡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 상황을 충분히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기회가 되면 수중 영상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안내를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오우, 빨간 붕어 나와야 되는데 빨간 붕어 정말 잘 나옵니다. 지금 성주리 낚시터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빨간 붕어가 몇 마리 들어가 있어요. 그 빨간 붕어를 잡으시면은 처음에 잡으신 분은 고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뜰채죠. 원테이크 2세대 뜰채를 드립니다. 그 두 번째 빨간 붕어를 잡으신 분은 닭백숙이나 닭도리탕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낚시를 하시다가 빨간색 붕어를 잡으시면은 꼭 관리실에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지금도 끈적하게 잘 올렸죠. 오우, 고기가 막 파고 들어가네. 고기가 힘이 엄청납니다, 지금. 자, 12시 정읍에 딱 걸렸네요. 이제 떡밥을 다 개서, 숙성이 돼서 지금 아쿠아 사방으로, 오디오 아쿠아 상업으로 하고 있고요. 오, 빵이 이렇게 큽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점입질 후에 그냥 바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자인 것 같기도 하고. 어우, 사이즈가 크네요. 어우, 이거 웬일로 피아노 소리가 막 나고.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엄마. 이거. 바늘 빠졌네요, 다행히. 보셨죠, 거기는?
제가 촬영을 급하게 준비하고 오느라고 마이크 수신기를 충전을 다 못해가지고 중간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꺼져서 지금 충전을 시키느라고 한 1시간 정도, 반 정도 지금 옆에 저희 스태프분도 촬영을 하고 계셔서 거기 가서 고기 못 잡으라고 이 얘기 저 얘기 좀 하다가 이제 방금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랑 또 입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기도 좀 빠지긴 빠졌고, 그래서 다시 조금 모아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도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노지에서 토종붕어 낚시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대물 낚시나 아니면은 이제 한 손바닥만한 것들 찌맛을 보기 위해서 찌낚시를 하기 위해서 외대나 상포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낚시를 많이 했는데, 그때 낚시를 할 때 고폐질이라는 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초보자분들이나 입문하시는 분들도 고폐질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아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마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 왜냐면 낚시터에 가보면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고폐질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되게 크게 나타납니다. 고폐질을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낚싯대를 한번 당겼다 놨다고 해서 밑에 있는 바늘에 달려있는 떡밥이 되게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줄이 이렇게 꺾여 있죠. 꺾여 있어서 고폐질을 하면 실질적으로 하부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폐질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채비나 아니면 편대나 수입벨이 미세하게 움직임을 주면서 물에 파동을 주는 효과가 되게 크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로 인해서 자극을 조금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폐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폐질이 어떨 때는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조용히 지져놓고 놔둬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고폐질을 좀 살살 해야 될 때도 있고, 조금 세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시기마다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채비를 투척하고 나서 한 5초, 10초 내에 터치가 전혀 없는 것 같으면 지금 보이시는 찌에서 이제 저 고폐질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세 목에 있죠. 그러면은 세 번째 목이 살짝 잠겼다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당겼다 놔줍니다. 이 정도면은 밑에서 편대가 들리거나 그러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살짝 뭐 끌리는 정도, 아주 미세하게 뭐 한 3, 4mm씩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효과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기들이 엽선으로 파장이나 파동 이런 거를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고기들한테 조금 자극을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폐질을 했을 때 10초 내에 입질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유로터에서 낚시를 하실 때에는 고폐질하는 것도 어느 정도 습관을 조금 들이시는 게 낚시하시는데 월등히 조과면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고폐질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를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입질에 한번 까봤는데요. 이게 토종붕어가 입질을 해갖고 이렇게 까칠했었구나. 가끔 가다가 이렇게 딱 경기용 사이즈죠. 그 정도 사이즈 되는 붕어들도 토종붕어가 나옵니다. 고기가 손으로 만져보니까 차지는 않아요. 뭐 따뜻한 것도 아닌데 차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낚시는 한두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촬영을 좀 설렁설렁 쉬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뭐 다행히 좀 밝을 때 어두워지기 전에 채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낚시를 어두워진 후에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또 뭐 마이크도 충전이 안 돼서 또 한두 시간 정도 쉬고, 그래서 낚시 한 시간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또 카메라가 꺼져 있어서 한 두세 마리 또 잔동 잡은 것도 좀 놓쳤는데, 그래도 뭐 오늘 고기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성주리 낚시터는
전형적인 계곡형 저수지로 낚시할 때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상자대에서 낚시를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계곡형 저수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심은 2m권부터 7m권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낚시 스킬을 연습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특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거리가 좀 멀기도 한데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출조를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리 낚시터 영상을 찍을 때 컨셉 잡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채비로 조금 지그시 오래 써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표현들을 좀 했는데, 각각의 그 조고사에서 나오는 채비들은 그냥 보시기에는 같은 찌를 쓴다고 해서 찌는 같은 걸 쓰고 밑에 하단 채비는 뭐 변형을 줬다 그러면은 찌를 같은 걸 썼다고 해서 입질 표현이 똑같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한 가지 채비를 가지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 표현이 다른 채비로 썼을 때는 무거워서 나는 표현인데 이 채비로 쓸 때는 반대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채비를 바꿨을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채비하고 똑같이 맞춰서 컨셉을 잡으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내가 뭔가를 다른 걸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원테이크 채비를 처음에 접하고 나서 전에 사용했던 다른 조고사들 채비에 비해서 워낙에 직관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관력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작은 표현도 충분히 끌어낼 수가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 눌러서 표현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채비다 보니까 전에 사용했던 채비 컨셉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초반에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질이 지금 조금 예민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 채비로 사용을 계속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낚시를 하면서 저희 채비로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질 표현이 좋든 나쁘든 그대로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찌 표현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든 표현이 영상에 나오더라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마리만 더 잡아보고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지금 한 반마리 정도 이쁘게 올렸죠. 오늘은 그 낚시가 쉬엄쉬엄 하면서도 고기가 이렇게 따박따박 나와주니까 재밌네요, 되게. 우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낚시는 한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촬영 날보다 되게 여유 있게 편안하게 그냥 쉬엄쉬엄 해서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자리가 되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그 바닥 상태가 좋지는 않은 자리인데 이거는 성주리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낚시를 하면서 어느 자리에 넣어서 입질을 받았다, 그래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만 넣어야지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 돌들이나 뭐 장애물들이 듬성듬성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낚시 구역 안에는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찌마침 하시고 낚시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찌마침 하실 때 바늘을 달지 않고 던지셔서 그 위치를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주리 낚시터 같은 전형적인 계곡형 낚시터에서 낚시 스킬이 조금 올라가시면은 오히려 평지형 저수지나 일반 편안한 낚시터들에 가시면 고기 잡기가 월등히 수월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고 한번 출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곡형 저수지라고 하면은 고기 힘도 좋죠. 오늘 보신 것처럼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마리만 더 잡고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야. 오! 아이, 나이씨.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 마리를 잡고 낚시를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한 1시간 동안 입질이 1시간 한 반 정도 입질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낚싯대가 끌려갔네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재미있는 일이 좀 생겼네요. 이따가 또 열심히 또 릴대를 던져서 또 낚싯대를 건져야 되겠네요. 오늘 안성에 있는 성주기 낚시터에 출조를 했는데요. 어휴, 낚싯대 끌고 가는 거 봐라. 출조를 했는데 비교적 고기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뜨지는 않아서 밤 낚시하기에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오늘은 좀 되게 열심히 하지는 않고 초저녁에 도착을 해서 낚시를 준비를 하고 채비 원테이크 채비 설명을 조금 드리고 나서 저녁 먹고 저희 스태프분도 지금 낚시를 하고 촬영을 하고 계셔서 설렁설렁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즐기면서 낚시를 했는데요. 낚시를 간만에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편하게 했는데 마지막 한 마리가 이렇게 애를 먹이더니 결국엔 낚싯대가 끌려갔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아마 성주리에서 찍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는 원테이크 채비를 오늘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렸는데 채비를 응용하는 방법들이나 특징, 뭐 와이어의 성능이라든지 찌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낚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지는 오래됐지만 유료터 낚시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편이라서 초보자분들이나 입문하시는 분들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 낚시를 상황별로 보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동안 보여드렸는데 원테이크 소자가 출시가 됩니다. 원테이크 소자가 출시가 되고요. 5월달 초중반 정도부터는 원테이크 로드죠. 이국하는 때가 먼저 나올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해외 브랜드사에 나와 있는 고가 낚싯대보다도 더 성능이 좋습니다. 저희가 한 2, 3년 정도, 2년 정도 테스트를 했죠. 경원에서 지금 전자찌도 출시 예정이지만은 빨리 내보내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 자체가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팔고 이런 식의 제품보다는 확실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성능면이나 가격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낚싯대의 경우에는 프리미엄급이다 보니까 단가가 가격이 아마 적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뭐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 삼익한 테스트 로드도 가지고서 제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시원하게 잡아당겨서 강제 집행을 해도 손에서 일단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용해 보시면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시되는 신제품들도
발빠르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시간이 막 30분, 40분씩 이렇게 나와서 오늘 고기 잡는 영상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편도 그렇고 그 다음 편도 그렇고 앞으로 떡밥을 다는 방법이라든지 채비 운영술이라든지 기타 낚시하고 관련된 그런 정보나 얘기거리가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도치 않게 밤을 새게 됐는데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